자, 이번에 20번 가겠습니다. 쌤 읽어보니까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이 비판적 사고에 대한 교육이라고 하는 건 수학적 교수 방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말인 건데, 자, 얘는 그 흐름을 선생님이랑 같이 한 번만 봐보자. 쌤, 여기 require라는 표현을 내가 단서로 잡았는데, 뭐뭐를 필요로 한다 하기 때문에 당위성의 표현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면 수학적 문해력이란 이런 겁니다를 전제로 깐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적용되는 주제가 되는 건데 수학적 교수법은 혁신적인 방법들로 이루어져야 해요.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 그런 다음에 원인과 결론의 therefore 잡을 거고 최종 결과를 내리는 thus를 주제로 잡을 거야. 이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건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다 보니 비판적 사고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므로 수학적 교수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겁니다. 이렇게 읽어갈 거거든. 자, 그대로 다시 한번 봐보자. 수학적으로 리트레이트, 읽고 쓸 줄 안다라는 거니까 문해력이 있다라고 표현하면 되겠네. 자, 수학적으로 문해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 민즈 의미합니다. 자, 어떤 의미를 하나 볼게. 여러분들 소시어털이란 단어는 사회의라고 번역이 되고요. 소셜이라는 건 사회성이 있다라는 거라 약간 결이 달라. 소셜은 그 아웃고잉적인 성향들, 사람들이랑 말을 잘하고 관계를 잘 맺고 이런 게 소셜이라면 소시어털이란 단어는 그냥 사회적인, 사회의라는 사회를 나타내는 단어가 되거든요. 자, 다시 읽어보면 수학적으로 문해력이 있다라고 하는 건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비판적 사고가 가능하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이 사회적 문제라고 하는 건 수학이 자 밑에 나온 거 잠깐 보세요. 온이치라는 전치사 플러스 관대가 원래는 which 마지막에 on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야. 그래서 앞에 나오는 소시어털 이슈라는 선행사를 이 뒷부분이 이렇게 꾸며줬을 것인데 여러분들 bear 뒤에 이렇게 on이란 단어가 붙어 있으면요 relate to랑 뜻이 똑같아져서 뭐뭐와 관계가 있다라고 번역돼. 근데 이 on이 이제 요 앞으로 튀어나오게 된 거죠. 그대로 그냥 살려서 읽어보면 수학이 bear on 관계가 있는 사회적 문제가 있을 거 아니냐. 그 문제들에 대해서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거죠. 무엇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관해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수학과 관계가 있는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쌤이 위에다 한번 쫙 풀어놨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것들을 수학적 문해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복잡한 상황 말입니다. 이 복잡한 상황은 우리가 풀어내야 되는 이 사회적 문제를 말할 것인데 이런 사회적 문제들을 다루죠. 즉 어떤 예를 들면 사회적 문제니까 사회적인 측면으로 다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가장 먼저 생각나는 학문이 사회학일 텐데 여기에 수학도 같이 쓰이고 여러 학문들이 같이 필요할 거야. 그래서 interdisciplinary라고 해서 여러 학문을 아우르는 이란 뜻이기 때문에 범교과적이다라고 표현을 해냈는데 범교과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런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것 다루면서 실제 문제들을 미러링 뭐하는 거 반영해 보는 거. 야, 이거 자체가 굉장히 혁신적인 방법이 필요하더라 이 말이죠. 뭐 하는데 수학적인 교수법을 조직하고 계획하는데 굉장히 혁신적이어야지만 아이들한테 이런 걸 가르칠 수 있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 우리의 세상을 살아나간다라는 것, 탐색해 나간다라고 하는 건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될 텐데요. quantify, 수량화하고요. 측정하고요. 추산하고요. 분류하고요. 비교하고요. 패턴을 찾으면서요. 그리고 추측하면서 정당화하면서 입증하면서 일반화하는 것이 필요해요. 어디 안에서요? 비판적 사고 안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되고요. 비판적 사고를 사용하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돼요. 그럼 결국 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10가지의 사고 과정들은 모두 비판적 사고에서 일어나는 거고 비판적 사고를 쓸 때 일이 온 거고 그러니까 이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건 굉장히 광범위한 적용 범위를 갖고 있는 것이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Therefore,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는 not, without, 이중부정이죠? 가능할 거예요. 어느 경우에만 수학과 비판적 사고를 쓰는 경우에만 가능할 거예요 라고 읽어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중간에 써진 단어를 보니까 even qualitatively라는 단어가 나와. 해석해보면 심지어 질적인 경우에도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잖아.
선생님 여기서 이 질적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런 건 왜 굳이 강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분이란 단어가 쓰일 때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때도 그렇더라. 그럴 때 쓰이는 말이잖아. 의사결정을 내릴 때 질적 영역이라고 하는 건 보통 수능에서 이렇게 쓰여. 양적 영역은 딱 떨어지는 수학, 화학, 물리학 같은 거를 의미하면 질적 영역은 딱 떨어지지가 못하고 뭔가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잘 살펴봐야 되는 사회학이나 교육학과 관련된 영역이거든. 그러면 이제 이런 영역에서는 반대로 수학적인 지식이 필요할까라는 약간 퀘스천이 들잖아. 얘네들은 100% 수학적인 거니까. 바로 이렇게 수학적인 게 표면적으로 연결이 없어 보이는 질적인 경우에도 심지어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비판적 사고와 수학이 없으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수학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건 행해줘야 할 겁니다. 무엇과 함께요? 의사결정 과정과 함께 비판적 사고와 상호작용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문장 이어서 갈 건데 그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건 수학적 맥락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So that 그 결과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건 수학적인 맥락 하에서만 가능할 것이고 그러므로 there is no excuse 변명은 없을 겁니다. 자, 뭐에 대해서 변명은 없을 거냐? 우리가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를 발전할 수 있도록 명백하게 도와주는 것이 없었더라면 즉 조금만 더 수학적 교수법이 아이들의 비판적 사고를 길러주지 않고 있어. 그러면 변명할 수 없을 거야. 무조건 수학적 교수법이 잘못된 것일 거야. 그러니 수학적 교수법이 해줘야 될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